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민생 부분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총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재 영입도 보면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인재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그룹까지 해서 민주당이 좀 다채롭게 다양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순차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국당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실패 이후에 물론 본인이 한국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천안을 지역구에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뭐 탈북자 인권 운동을 하는 그리고 미투 1호 운동 선수 출신 여성을 또 영입을 했고 그래 탐험가를 또 영입을 했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비교해 보면 글쎄요 유권자들이 아마 평가를 하겠죠. 어떤 인재가 더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믿음직스럽고 또 전문성이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왕콩신님께서 박찬주 귀한 분 뭐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든 박찬주 전 대장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민심을 이길 수는 없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평가 정리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가서 뭐 개별 관광 같은 것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좀 풀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신년사에 이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이대로 교착 상태로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문제 이건 우리 교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더 논의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 이걸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어떤 게 많이 좀 귀에 들어오고 뇌리에 좀 남으셨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또 정치 국회 출입하고 있으니까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여기에 또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20대 국회 어땠습니까? 여야가 뭐 대치했는데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제1야당 한국당에 있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장외에 나가서 투쟁하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사실 국회가 정치하라고 있는 곳이에요.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곳인데 그게 전혀 이러지 않고 그런 공간을 놔두고 장외 집회를 하면서 여당과 정부가 하려는 이런 일들을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다.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손뼉도 그냥 한 손으로만 칠 수 없잖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그런 게 손뼉인데 그러니까 이 정치 문화를 좀 바꾸고 민생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민생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자고 하면 논의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정치 문화 바꿔야 된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강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강조했죠. 아마 총선 이후에 21대 총선 이후에는 야당 인사들이 좀 입각을 해서 함께 협치와 협력하는 여야가 손을 맞잡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이 있었고 뭐 어제 보면 눈에 띄는 게 영화 기생충 대사를 하면서 경제 관련 질문하는 기자도 있었고요. 한복 입고 온 기자 작년에 이어서 계속 있었고 어, 그리고 좀 차분해졌다라는 느낌을 들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차분하게 우리가 좀 귀에 잘 들어오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빨간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뭐 사랑의 열매를 재킷에 달고 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화합과 대화, 타협 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붉은 계열, 붉은색은 자유한국당 그 당색하고 똑같은데요. 그동안 파란색, 푸른 계열 넥타이를 메고 왔다면 이번에는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와서 우리 야당도 함께 협치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대표 회의실 모습 보고 계신데요. 곧 1호 총선 공약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그 공약이 발표가 있게 되겠는데요.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취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네, 이제 현장, 실시간 현장. 홍성민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생생한 현장과 그리고 박정호 기자가 함께하는 오마이 TV의 방송 여러분들 시청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자발적 시청료 내기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을 주시면 오마이 TV에 실시간 뭐 후원도 해주고 계시지만 자발적 시청료를 정기적으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집에 TV를 없애고 KBS 수신료 안 내신다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저희 오마이 TV는 이렇게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찾아보시면서 또 시청료도 자발적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통화 중이면 후원 두 글자 문자 주세요. 네, 저희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발언, 네,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그 조국 전 장관 임명과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나눠지는 이런 모습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좀 송구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이제 재판만 남은 거 아닙니까? 4개월 동안 검찰이 정말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강제 수사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결국 남아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검찰 수사력을 투입할 만한 일이었는가라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죠. 재판 결과가 이제 나오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걸 차분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애틋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어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10시 30분 이제 곧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장으로 넘겨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 발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제1호 공약 발표 사회를 맡은 총선기획단 황희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준비된 공약 홍보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올 초에 데이터 채워줘도 은강이랑 유튜브 조금만 보면 며칠을 못 가요. 저희가 지금 알바 주거나 한 다음에 휴대폰 요금 쏙 나가고 한타오죠. 서울 출장 가면 제일 부러운 게 와이파이인데 지방은 카페 같은 데 가야 되니까. 식당 가서 애들 달리느라 영상 보여주고 나면 제가 쓸 데이터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공약 뭐임?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에 깔겠다고 이게 많이 한 거야. 머릿속에 문과가 들었나? 그래요. 전국과예요. 90이나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방을 뭐 하니까 돈 내야 나는 거잖아요. 상업적으로 무조건 손해주고 그렇다면
가게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가게보다 높잖아요. 부심이 보이고 싶잖아요. 전 국민 모여듭시다.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민답게 우리 와이파이 전국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며 생각 제의욕을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호 공약 홍보 영상 모델로 이해찬 당대표님이 참여하셨고 대표님의 파격적 모습이 돋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대표님 머릿속에 가득 찬 국민을 위한 생각이 국민들께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21대 총선 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공약이 실현되어 통신비 절감이 서민 가게의 희망과 보편적 통신 복지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1호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 방방곡곡에 획기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는 대빵 시대. 전국의 모든 버스,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 대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교통,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보건복지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 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계 통신비를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 이용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데이터 이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 분산, 오프로딩 비중이 73%로 OECD 13개 국가 중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에 대한 연령별 이용 비중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이 연령별 데이터 이용량은 20대 미만을 비롯해서 20대, 30대까지의 청년층이 54%에 자그마치 이르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이용량을 젊은 층들이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 30대가 통신비에 많은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약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에 구축할 것입니다. 그중 우선 2020년 올해에는 전국에 17,000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학교 또한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문화체육 관광시설, 보건복지시설 등의 추가로 공공장소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까지 2년간에는 36,000개를 확대, 구축해서 전국 모두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마을버스와 교통시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우리 국민들께서 즐겨 찾으시는 주요 시설과 또한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주요 시설에 매년 5천 개씩 1만 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뿐만 아니라 끊김없고 안전한 와이파이망 구축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 고장 여부, 보안 기능 등 실태 조사와 또 전송 속도에 대한 품질 측정을 하도록 하고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의 안전성과 속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전국 5만 3천 개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데 있어 20년 올해에는 480억, 그리고 21년과 22년에는 각각 2,630억 원과 2,740억 원을 획기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가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 어디서든 누리는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강국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혜택을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서 이제 그 혜택을 격차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공공장소 어디서든, 그리고 데이터 통신비 빵원의 대땅 시대,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더불어민주당이 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약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책은 무료 와이파이 존이 절실한 정보 소외 계층과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40 세대의 통신비 절감에 매우 반가운 정책으로 무엇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가 전국으로 확대, 구축되어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께서 총선 1호 공약의 의미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우리가 인재 영입하는 것을 쭉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정책 공약을 차례차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첫 공약을 발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대표 강성진, 박혜빈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하느라 애쓰신 조정식 정책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공약 발표는 선후 경중을 따져서 단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공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약 이행에 대한 당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까지 전국에 5만 3천 개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게 되는데 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데이터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데이터 산업의 확대는 물론이고 통신과 교육, 소비 등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의 변혁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공약들이 발표될 텐데 재원과 입법,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효성이 있는 공약이 되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공약 영상에서 음성을 통해 와이파이 사각지대 불편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선 공약 1호를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히 구현해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담아 공약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을 대표하여 강성진 씨, 박혜빈 씨가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두 분께 당대표님과 의장님께서 직접 공약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약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모두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정치, 내 삶을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으로 좋은 생각을 외치면 자리에 계신 분은 좋은 정치를 외쳐주시고 제가 내 삶을 바꾸는 더불어민주당을 외치면 다 함께 화이팅을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정치, 내 삶을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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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약 발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잠시 장례 정리 후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사회를 맡은 총선기획단 황희도 위원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은 정춘생 공보국장이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은 1문 1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쓰신 채널A 강지혜 기자님. 벤처 창업이랑 청년 죽어도 첫 번째 공약으로 이제 검토를 하신 걸로 아는데 공공 와이파이가 첫 번째 공약이 된 이유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저희 당과 정책위 차원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거라든가 또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을 위한 벤처 강공 문제라든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고 이 공공 와이파이 이것도 중요 공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을 준비함에 있어서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대상을 보다 더 뛰어넘어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혜택을 누리고 또 특히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이기 때문에 이 공약을 1호로
저희가 선정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처음에 앞에 나온 영상이 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기생충 영화 영상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사회 우리 취약계층, 특히 그 데이터 이용량을 보더라도 그 20, 30대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데이터 이용량, 특히 거기서 와이파이 이용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가계통신비 부담이나 또는 이런 낮은 요금제 때문에 그 데이터 이용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와이파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또 기생충에서 그런 장면을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젊은층이나 취약계층들이 또는 전국에 이런 정보 격차가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한 것들의 간절한 염원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호 공약으로 이번에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엔 뉴스원 정상훈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정상훈 기자입니다. 네, 저희 아까 그 공약 발표에서 보면 2020년도에는 480억 원 소요 비용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2021년에 2,600억 그리고 2022년에 2,700억 그렇게 좀 금액이 확 뛰는데 좀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배분이 됐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재원 마련 관련해서 이제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통신사도 또 같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중은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앞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의 5만 3천 개소를 저희가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고 확장적으로 이걸 구축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2020년도의 이 물량에 대해서는 그 현재 정부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과 2022년은 앞으로 또 정부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도 담아내고 또 이걸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만큼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년 내에 정부에다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2020년 예산의 경우에는 이게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시설비와 이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과 또 하나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시설비 구축과 관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현재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이렇게 현재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재는 그 20년까지 그렇게 이제 집행이 되는 것들이고 21년과 22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확대 공공장소에 공급함에 있어서 이것이 가진 이 공익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21년과 22년에는 그렇게 전체 투자를 구성할 현재 생각이고 그렇게 정부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네. 지금보다 굉장히 대폭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네. 그 문제는 뭐 지금 앞으로 이제 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 국회에서 확정돼서 통과된 예산이고요. 그럼 그거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고요. 2021년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곧바로 이제 봄철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큰 틀을 정리하게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당정 간의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꽤 상향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대폭 상향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그리고 받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초고속 5G 구축에 관한 또 민간 투자와 또 정부의 지원들이 또 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같이 같이 연동을 하면서 또 우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강국이자
또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고 그 데이터 경제를 앞으로 그 지속적으로 확장적이고 공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부담과 투자들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서울경제 김인혁 기자님.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지난번 9월달에 이제 조국전 장관의 친인척에 관련된 TNT 플러스가 서울시 버스에 관련된 그 2000세가 조국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 늘리는 건 좋은데 투명성을 어떻게 좀 확보하실 것인지 또 그때 뭐 서울시 관련해서 좀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진행되질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의견은 없었고 국정감사 때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더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와이파이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그 여러 가지 단계의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 큰 방향을 잡고 또 재원 계획을 세우고 통신사와 지자체와의 그 논의를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진행하는 망가는 과정에서의 부분들은 당연히 뭐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님 예, 손 드신 것 같은데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공공 와이파이 하고 있고 1호 공약으로 좀 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다 버스에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21년도에는 그 마을 버스까지 다 확대해서 다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실제로 전 국민과 특히 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그런데 정보 격차를 다 없애고 해소를 하고 특히 20, 30대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층들에게 통신비 가계 절감을 하게 되고 실제로 가계 절감 효과와 관계에서는 그 정확한 뭐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겠지만 다양한 사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1메가바이트 당 그 통신료로 보통 약 한 3.1원 정도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1기가바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1기가바이트가 그 1024 그러니까 메가바이트죠. 그럴 경우에 약 한 3,200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용량을 보통 요즘 같은 경우 데이터 이용량들이 많고 데이터의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꽤 많은 용량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상당한 정도의 통신비 가계 절감 이런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런 데서 보면은 보편적 이 가계 통신비의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초만하면 대선 때 공약했던 걸 보면 이제 통신비 절감이 이제 큰 항목이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와이파이 무료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금은 큰 방향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통신 복지를 보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제시했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5G 시대를 앞두고 일단 그 이전 단계에서 전국 무료 와이파이가 더 시급하고 특히 이제 그 20대나 그 젊은 층에서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하는 층에서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더 많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예, 5분 질문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한 번 더 하십시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 가계 통신비 절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총괄적인 그 비전과 약속을 드린 거였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기까지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목표까지 다 제시를 해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꽤 국민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와 그다음에 이 데이터 강국 시대, 또 그리고 정보통신 강국 시대에 실제로 우리 국민이 받는 혜택과 누리는 혜택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걸 통해서 그것에 걸맞게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실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혜택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고 공약을 완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연합뉴스 홍규빈 기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공약 관련해서는 우리 공약 추진단장이 윤관석 수석 부의장이세요. 그래서 하도 그냥 시달리셔가지고 여기저기서 힘드신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총선 구정 설 명절 전과 설 명절 후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1호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 연이어서 일주일에 한두 개씩을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많으셨던 청년, 신혼부부와 관계된 대책도 들어있고 또 그리고 청년 대책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혁신성장의 하나의 아이콘으로서의 벤처 강국 실현을 위한 저희들의 구상과 약속도 들어있고 또 공정과 관계된 또 몇 가지의 소재들도 있고 또 교육 또 이런 등등의 의료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또 그에 맞게끔 배치를 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여 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이번 총선 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공약들을 좀 준비를 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추출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발표할 거냐. 이제 설 전에 한두 개 정도 더 발표할 텐데 순서나 이런 것은 확정은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확정하는 순간에 또 알려지는 또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발언 순서대로 발표되는 거 아니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의장님 그리고 수석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총선 1호 공약 함께 하셨습니다. 대빵시대 데이터 통신료 빵원, 네, 그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민주당의 공약 발표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국 버스 터미널, 버스, 학교 이런 곳에 무료 와이파이, 박물관과 전통시장 전국 방방 곳곳에 와이파이를 깔겠다. 무료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지금 사실 통신료가 부담이 되죠. 네, 이 데이터를 쓰려고 해도 사실 무제한이 아니게 된다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면서 쓰게 되고요. 기생충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총선 1호 공약으로 데이터 통신료 빵원 이 시대를 열겠다. 대빵 시대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좀 신선한 느낌이 있네요. 지금 그동안 봐왔던 총선 공약 그 얘기 한국당에서는 공수처 얘기를 했다가 공수처 폐지 그 얘기를 했다가 민심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1호 공약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분야별로 나오는 거다라고 했고 오늘 경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죠. 어떤 공약, 인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약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면서 민심에 어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총선 경쟁 더 이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요. 이걸 비교해 본다면 유권자들이 좀 쉽게 총선에서 지지해야 될 당
뭐 지지해야 될 후보 이런 걸 결정하는데 쉽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유경님은 유튜브 보는 것도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만 봤는데 이제 무지 좋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유튜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것도 복지죠. 그렇죠? 제 오마이 TV 유튜브 보시려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HS님 말씀 의견 주셨고요. 자, 민주당 1호 공약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민주당 화이팅이라는 밝은 아침님께서 문자를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양우님은 민주당 인재 영입과 총선 공약 너무 잘하네요. 많이 준비하는 모습 느낄 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최S님 4대강에서 처박은 돈이 얼마야? 이런 지적도 해주고 계십니다. 최정임님, 네, 좋아요. 민주당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 W님 부러우면 지는 건데 자유한국당 어쩌죠? 이런 걱정도 해주고 계시네요. 김영래님, 네, 저를 또 응원하는 댓글 주고 계시고요. 한아름님, 뉴스는 오마이뉴스. 히읗히읗히읗님 1호 공약 너무 좋네요. 심태봉님, 오마이뉴스 파이팅. 항상 애쓰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자, 2호 공약이 더 기대가 되는 오늘 민주당 총선 공약 발표 보셨고요. 오늘 이해찬 대표가 꽃다발을 이낙연 전 총리에 안겨주는 모습 좀 저 보면서 저도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당에 돌아온 이낙연 전 총리 하루도 못 쉬고 오늘 이제 나왔는데 출근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 여기도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사님이 이게 바로 복지란 겁니다라는 말씀 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고 하잖아요. 누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느냐 이 싸움이 바로 총선 전략, 총선 공약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정치인들이 또 어떤 후보자들이 과연 이 공약을 잘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아 청와대 춘추관장 오늘 청와대를 떠난다 말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하게 될 텐데 고민정 대변인이 어디에 출마할지 이거 관심사죠. 나경원 한국당 의원 지역구 동작 을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광진 쪽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광진을 오세훈 지금 후보가 있는 한국당 후보가 있는 곳 아니다. 일산에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물론 당에서는 각 지역마다 여론조사 좀 해보고 수치로 좀 만들어보고 거기에 따라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고민정 대변인을 넣고 후보로 넣고 여론조사 해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유송아 춘추관장은 노원에 나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좀 더 보고 확실히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윤건영 실장도 지금 어제 뉴스공장 출연도 하고 아닌 밤중에 주준입니다. 그 라디오 방송 나오고 막 그랬는데요. 윤건영 실장 그리고 뭐 고민정 대변인을 포함해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아마 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 그 명함이 많이 유리할 거다라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선 과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는 해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김의겸 대변인도 군산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뭐 중요한 자리에 있던 분들을 지금 나올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요.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청와대 출신들의 이런 많은 분들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 말도 하긴 했는데요. 뭐 경선이란 과정이 있으니까요. 경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그 기회까지는 뭐 갖지 말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정정당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또 민주당 지도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강남 안정이 1차 목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뭐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민심도 뭐 보수 언론이나 경제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기 세력, 투기 수요가 있어서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게 또 옆으로 번지면서 집이 없는 서민들, 또 내 집 마련은 꿈꾸는 이 서민들, 아예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공공적인 주거 정책을 또 쓰면서 가격 안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까지 쓰면 그런 과정이 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고도 청와대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런 게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뭐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 수도 있다, 예외 인정 사업을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 측도 우리 의지와 희망사항을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로 있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에는 남북 간 독자 영역이 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뉴스가 들어온 걸 좀 전해드릴게요.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새로운 보수당이 한국당과 지금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집을 지으면 당연히 헌 집을 허물고 주인도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수 재건 3원칙 가운데 새 집을 짓자 여기에 의미를 두고 이같이 얘기를 한 거죠. 한국당 중심으로 통합하고 거기에 우리 숫자 몇 개 붙인 걸 국민이 새 집 지었다고 생각하겠냐.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통합 논의에 착수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108명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 한국당과 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새보수당, 사실 밖에서 볼 때는 당대당 통합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한국당이 너무 많이 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주인도 세 사람이 되는 거고 다 모두 기득권 내려놔야 된다, 이런 유승민 의원의 주장이죠. 네. 어쨌든 친박계 의원들의 이 반발, 이거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다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봐야겠죠. 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고용의 회복세를 보였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작년 취업자가 30만 1000명 증가했는데요. 고용률 60.9%, 22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국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치로, 경제 수치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수치를 보고 말을 하는데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네. 자, 뭐 보수 쪽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올 거예요. 뭐 통합을 어떻게 하고 뭐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공천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하나씩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 보수가 뭔가 혁신하고 있고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심어주려고 할 텐데요. 글쎄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총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게 뭐 그냥 찻잔 속에 태풍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유의미한 그런 총선에서의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의 국내 복귀, 정치권 복귀와 함께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철수 전 의원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철수 전 의원이 독자 세력화, 독자 정당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이름을 바꾸면서 재창당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통합 논의를 해도 했지,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전 의원이 뭔가 보수 통합에 있어서 초반에 결합하고 이럴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에 좀 방송을 진행해봤고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국회 복귀, 민주당 복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 발표, 대빵시대, 이것도 들어봤고요. 그 중간에 한국당의 총선 공약 발표 현장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총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인가요? 네. 어느 당을 지금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90일 동안 남아있는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 확실히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공약, 또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을 공천하는 그런 정당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겠죠. 네, 그거는 하나 분명해 보입니다. 자, 내일 다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바자 시청료는 여러분들 저희 오마이TV를 응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화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오마이TV에 또 우리 박종욱 기자의 이 방송에 응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